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도 한번 보세요. 줄차에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죠. 그래서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거 검찰 한번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서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한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 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5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5층 대통령 집무실 옆에 붙어 있는 대접견실에 도착을 하셨죠. 네, 도착하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셨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21시경에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원탁 형태의 탁자에 앉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이 도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왔습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대접견실로 한참 있다가 예. 왔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2월 4일 심판정에서 증인과 국가안보실장이 20시 30분경에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제가요? 아니요.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예. 제 기억에는 확실합니다. 제가 도착했고 외교부 장관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이 보고 둘이 같이 예, 집무실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나와서 원탁 테이블에 A4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원탁에서 제가 종이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으로부터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해외 공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셨고요. 최상목 장관도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준 것이 없고 계엄에 관해 구두로 지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 피청구인은 2025년 2월 4일 심판정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국정원의 계엄 사무에 관해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국무위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잠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각 부처가 이제 가서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잘 하자는 말씀,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로 좀 기억이 되고요.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그건 없었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워딩 그대로 한번 보시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날 밤에 1대1로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청구인 초기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7명을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 안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랑입니다. 그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이렇게 계엄사령관은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는 없었고 대통령만 만났다라고 진술하셨죠.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 예, 맞습니다. 예. 대접견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 2, 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 네. 2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이 선포된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이제 그 정무직 회의하실 때요. 홍장원 전 1차장은 증인에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만약 증인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저도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언제 알았는지 대답하지 않고 물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 차장이 제 하급자인데 하급자가 첫마디로 이거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썩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다른 정무직 분들에게 그 대통령실에 갔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숨긴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금방 뭐 제가 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하실 때도 국회 상황은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죠. 네, 텔레비 켜놓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 네,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 예. 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워딩.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해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뭐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일에 홍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 홍장원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근데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정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천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니겠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생각하세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네,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뜬구렁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5분부터 57분경 사이에 피청구인과 보안폰으로 통화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전화를 한번 예.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홍장훈 차장은 그 직전 22시 53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피청구인하고 그때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직후에 증인과 통화를 했으면 증인도 동일한 지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았습니다.